고등학교 1학년 비상 2단원의 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바바라 오코너 원작. 외국 작품이지. 네. 김성호, 신연식 각본.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답하고서는 친구 채랑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한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던 지소와 채랑은 평당 500만원이라고 써진 주택 매매 전단을 보게 되고 5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구할 묘안을 궁리한다. 그러던 중 지소는 개를 찾아주면 500만원을 살해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고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며 기뻐한다. 채랑은 곧장 광고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이내 그 개를 이미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지소는 크게 실망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채랑에게 개를 몰래 훔친 후에 살해금 500만원만 받고 바로 돌려주자고 제안한다. 지소와 채랑은 정연이 일했던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 월리를 훔치기로 하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여 동물병원에 검진을 온 월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지소와 채랑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다. 애들 영화네요. 네. 혹시 너 이 영화 봤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나는 봤어. 그리고 여기 그 내장 하드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있거든? 네. 외국 영화도 있어. 원 영화도 있어.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찾을 수가 없어. 찾으면 보여줄게. 네. 그러나 재미는 없게 생겼지? 너가 중학교 한 1학년쯤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제 고1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해당하긴 하지? 네. 이미 너한테는 수준이 너무 낮은 영화겠지? 최근에 본 가장 재밌는 영화. 최근에 본 스타이즈본 아세요? 그 무슨 뜻이야? 스타이즈본이? 스타가 탄생했다? 스타 탄생하다 뭐 이런 의미네? 레이디 가가 나오는. 그러면 일종의 음악 영화네? 네. 음악 영화 중에서는 피아노? 옛날 거? 약간 스릴러 비슷한 피아노? 그거 재미있게 본 것 같고 최근에 영화 음악 중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 네.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 공연 실황 나왔던 거. 아, 네네. 그거는 뭐 감동적으로 몇 번씩 봤지.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 네. 유튜브만 봐도 영상 나올걸? 아, 그래요? 스타스 번? 네. 그거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네.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한때는 좀 좋아했었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너무 좋아해서 네. BTS도 좋아해. 네. BTS 음 속에는 마이클 잭슨의 음이 살짝 숨겨져 있는 거 알지? 아, 그래요? 그럼. 어. 지난번에 댄스 브레이크에서 네. 마이클 잭슨 노래 불렀던 거 다이너마이트 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BTS 군대를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아미는 할 순 없잖아. 아미 편이야. 네. 시나리오, 네. 성격, 교훈적, 동화적, 시간, 배경은 시간 현대, 공간 서울, 제재 개를 훔치는 일. 물론 이게 외국 원작이지만 각색을 한 거니까. 네. 주제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특징, 주택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함. 주제는 조금 그래도 무겁네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 그래서 가족 영화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노부인, 고급 레스토랑 마르쉘과 애견 원리의 주인이고, 수영, 노부인의 조카이자 마르쉘의 지배인, 정연, 지소와 지석의 엄마, 지소, 엄마, 동생과 함께 작은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지소의 동생 지석, 채랑, 지소의 절친한 친구, 대포, 지소의 동네를 떠들며 폐지를 모아 생활한 사내. 네. 원리를 찾아라. 왜 그 그림 맞추기 위해서 뭘 찾아라 하는 거 있잖아. 맞는 것 같아요. 원리를 찾아라지. 네. 그게 사람 이름이지. 원리를 찾아라. 그거 찾으려고 한때 엄청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시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장면 표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찍은 단위, 씬 넘버 1, 씬 넘버 2 등의 장면 번호, 시간과 공간이 제시돼 대사, 인물의 성격과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지시무,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조명,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합니다. 해설,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주로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씬 넘버 62, 씬 넘버 62, 레스토랑 마르쉘, 정원과 홀과 집무실, 낮, 몽타주.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 몽타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너가 왕따야. 네. 그래서 반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네. 아침에 당했던 거, 점심 때 당했던 거, 어제 당했던 거, 네. 한 달 전에 당했던 거, 1년 전에 당했던 거, 이 5개를 딱 놓고 네. 한꺼번에 쭉 주면, 몽타주 기법으로 쭉 주면 네가 왕따 당하는 장면을 넘기면서 얘가 이렇게 힘들게 왕따를 당했구나, 이런 기법이야. 그치? 이런 게 몽타주 기법이야. 네. 1. 레스토랑 마르쉘의 정원. 지소와 채랑은 창문을 통해 홀 내부를 살핀다. 때마침 마르쉘로 들어가는 한 부부를 본 채랑은 그 부부의 딸인 듯 자연스럽게 뒤에 쫓아가 마르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마르쉘의 홀. 홀에 들어온 채랑은 준비해온 장난감 강아지를 홀 가운데로 던진다. 세 번째, 레스토랑 마르쉘의 집무실. 바닥에 누워 늘어지게 하품하는 중인 월리.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으로 사료가 하나 굴러 들어온다. 월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자 걸어놓은 목줄이 빠진다. 네 번째, 레스토랑 마르쉘의 홀. 문을 빠끔 열고 머리를 내민 월리가 문 앞에 놓인 사료를 발견한다. 사료를 하나하나 주워 먹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월리. 그 사이 채랑은 홀에서 빠져나오고 홀 계단까지 내려온 월리를 본 지소는 원격 조종기로 장난감 강아지를 작동한다. 장난감 강아지 때문에 홀 랩은 혼란스러워지고 그 사이에 월리가 열린 문틈으로 나온다.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네. 네. 붙여서 그 사건 전말을 그대로 다 보여주네. 네. 월리를 훔치는 장면을. 네. 레스토랑 마르쉘의 정원. 한 손 가득 사료를 들고 월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지소의 손. CU 클로즈업이야. 네. 클로즈업은 CU 클로즈업.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지소의 손에 있는 사료를 발견하고는 지소와 채랑 쪽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월리. 그 순간 월리의 목줄을 탁 하고 밟는 구두발. 수영이다. 수영이는 누구였냐면 바로 노부인의 조카. 네. 이자 마르쉘의 지배인이야. 걸렸네? 월리를 내려다보며 너 어디로 혼자 그렇게 막 다니냐? 지소와 채랑은 놀라 벽 뒤로 휙 숨고 수영은 월리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대문 밖으로 나간다. 수영이 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심한 표정을 짓는 지소. 실패했네요. 네. 근데 네. 수영도 원리를 훔치려고 하네요? 수영이 원리를 훔치려는 이유, 네. 교과서 생략 내용이래요. 네. 수영은 노부인에게서 마르셀을 상속받으리라 줄곧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은 박 이사에게서 노부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기대에 부풀어 유언장을 확인한 수영은 모든 재산을 월리에게 상속하고 관리인으로 수영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보고 격분한다. 이에 수영은 월리를 없애기로 결심하고는 월리를 훔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 유언장이 마르셀을 차지하기 위해 박 이사가 거짓으로 꾸민 것이 드러난다. 씬 넘버 63 레스토랑 마르쉘 박낫. 어느새 마르쉘 밖으로 나온 지소와 채랑 모퉁이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보는데 수영이 원리를 안고 골목으로서 나와 주위를 살피고 있다. 채랑 망했어. 오늘은 점심시간에 병원 가나봐. 차 한 대가 수영이 앞으로 다가와 차창을 내리자 박이사가 보인다. 박이사는 차에서 내려 수영에게서 원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고 닫아버린다. 지소 뭔가 수영한 것 어? 왜? 잠깐만 이상하잖아. 트렁크에 걔를 왜 넣어? 박이사가 손을 내밀며 인감은 이라고 말하자 수영은 깜빡한 듯 다시 마르셀로 들어간다. 그런 수영을 한심한 듯 바라보다 박이사는 주변을 살피며 마르셀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지소와 채랑의 눈이 반짝인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야 가자. 모퉁이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지소와 채랑. 지소가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가
차 문을 잡아당기자 문이 힘없이 열린다. 지소는 기뻐할 틈도 없이 트렁크 열림 단추를 누른다. 활짝 열린 트렁크 안에 얌전히 서 있는 원리. 지소 쟤랑 지소와 쟤랑 원리를 안고 정신없이 달려 마르셀을 빠져나온다. 씬 넘버 66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저녁. 마당 한쪽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아이들. 원리도 떡볶이를 개걸 수 없게 먹고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겐 줄 알았는데 떡볶이를 다 먹은 지소는 원리에게 다가가 목에 있는 방울 목걸이를 떼어내어 본다. 방울 목걸이에는 윤서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다. 지소는 윤서호라고 말하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멀리 던져버린. 씬 넘버 67 레스토랑 마르셀 홀 낫 노부인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정실장 원리 못 봤어? 수영 모르는 척하면 네? 노부인 신결지적으로 내 말 못 들었어? 원리 목줄을 누가 풀어줬냐고. 수영 뒤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서면 직원이 저 아까 원리가 혼자 문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요. 노부인 수영을 바라보면 넌 눈을 어디다 달고 있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냐? 노부인의 말에 울컥하는 수영.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노부인의 시선이 레스토랑 벽에 걸린 그림을 향한다. 그 순간 노부인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놀란 수영이 직원들에게 몸을 돌려 큰 소리로 말한다. 다들 뭐해? 흩어져서 빨리 찾아봐. 노부인이 수영을 좀 막대하네? 네. 왜 그렇지? 조카라고 하지 않았어? 네. 뭔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런 것 같아. 네. 씬 넘버 68 레스토랑 마르셀 집무실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 노부인 곁을 지키는 수영. 노부인이 눈을 뜨면 수영이 보인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 괜찮으세요? 원리는? 그게 아직 나가와.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 나가 있어. 저기 원리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요? 차갑게. 됐어.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간다.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 뭔가 사연이 있네요. 네. 알고 봤더니 씬 넘버 84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네요.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씬 넘버 84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 자신의 아들을 빗대어 한 말임. 자신의 아들이 가출했나 보네요. 어머니 곁을 떠났나 보네요. 네. 씬 넘버 71 공원 3 승합차 안 밤 지소의 상상 사진 속 집 마당. 잠들어 있는 지소네 가족. 지소는 잠이 안 오는지 눈을 뜨고 있다. 한참 자세를 바꿔가며 뒤척거리는 지소. 부스럭거리더니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내 펴본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있던 전단이다. 사진 속 빨간 지붕에 아담한 2층 집이 보이고 지소는 상상에 빠져든다. 상상 속 마당의 푸른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 지소, 내레이션. 지소의 마음속의 말이라네. 희곡에서는 방백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야. 방백은 내가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듣고 누구만 들어? 본인만? 관객만? 그렇지. 네. 만약에 누군가 옆에 있어도 못 들어. 네. 그 폐가에서 원리가 날 쳐다볼 때 난 거기서 익숙한 눈빛을 봤다. 그건 처음 차에서 잘 때 차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난 걔를 완벽하게 훔쳤고 사례금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행복한 표정으로 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서 멋진 파티를 할 거라고 다짐했다. 사진 속 집의 마당. 3층짜리 생일 케이크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지소가 등장하면 반 친구들 모두가 부러운 표정으로 지소를 바라본다. 씬 넘버 72 재개발 지역의 빈집 마당 낮. 놀란 표정의 지소가 빈집의 뒷마당을 보며 서 있다. 원리를 곁에 둔 채 대포가 5개짜리 요구르트 한 줄을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다.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용기를 내요. 그게 우리 개예요. 원리에게 소시지를 던져주며 더 가까이 다가가 큰 목소리로 그게 우리 개라고요. 돌아보며 그래 알았어. 너희는 개를 왜 이런데 버리고 그래? 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원리의 머리를 쓰다듬다 지소를 바라보며 이 개 이름은 뭐냐? 원리요. 혼잣말처럼 원리? 다시 원리를 쓰다듬으며 그런데 원리를 왜 이런데 보관하는 건데? 당황하며 그게 저 집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요. 이사 갈 때까지만 둘 거예요. 한쪽에 던져놓은 가방을 들며
집주인이 되면 걔가 싫어지는 걸까? 걔를 싫어하면 집주인이 되는 걸까? 친구가 깔린 것을 보고 아저씨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외부인 출입 금지 편말을 가리키며 저거 못 보셨어요? 한쪽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며 봤어. 그래서 나 안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잤어. 기죽은 목소리로 여기 또 와서 잘 거예요? 시동을 걸며 몰라. 난 매일매일 마음 내키는 데서 자니까. 왜? 시비 걸듯 아저씨는 집도 없어요? 웃으며 내 발길이 닿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다. 씬 넘버 73 레스토랑 마르셜 주변거리 낮. 전봇대 앞에 전단 하나가 붙어있다. 지수와 채랑이 달려가서 살펴보지만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어디서도 원리를 찾는 전단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휭 분다. 역시 걔를 새로 샀나봐. 그럴 리가 없어. 다른 길을 훔치 않아? 그냥 마르셜에 한번 가볼까? 씬 넘버 75 레스토랑 마르셜 집무실 낮. 노부인이 책상 앞에 지소가 서있고 그 옆에 서있는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다. 원리를 어디서 봤니? 아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네, 확실해요. 원리 모양을 흉내내며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걔를 잃어버린 게 맞죠? 잃어버린 게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원리는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 지소 큰 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지소의 반응에 고개를 들어 지소를 다시 쳐다보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게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소의 말에 굳은 표정이 풀리는 노부인의 얼굴. 아빠가 집을 나갔니?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니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요. 노부인은 지소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네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니? 네. 단호한 지소의 대답에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소에게 다가오며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찾아봐야죠. 전단이라도 붙이고. 전단? 전단이요. 배를 찾는다는 전단. 거기에 살해금도. 살해금? 대충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래, 얼마만 되겠니? 갑자기 큰 소리로 500만 원이요. 당했네. 역시 꼬마는 꼬마네요. 아차 싶은 지소의 표정. 그런 지소를 노려보는 노부인. 수영도 황당하다는 듯이 지소를 쳐다본다. 노부인은 가만히 지소를 바라보다가 수영을 손짓으로 부르며 들었지?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 수영 황당한 표정으로 네? 뭐해? 빨리 해줘. 재밌네요. 야, 이거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